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매일 헬스장에 가는 사람은 가고 싶을 때만 헬스장에 가는 사람을 언제나 이깁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특별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남들처럼 평범한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평균을 목표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결과를 얻습니다. 남다른 사람들은 남다른 결과를 얻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들과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평균적인 결과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도전이 무엇이든 그 도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의 시간과 나의 하루를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의 직감과 본능을 믿고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세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들은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들을 결국 승자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과 의지입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구경꾼들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시 일어설 만큼 간절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의 불신이 그들의 잠재력과 정신력을 갉아먹고 결국 나는 여기까지라는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을 비난하고 외면할 때 당신은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내 일이야. 나는 이것으로 숨쉬고 나 자신이 바로 이것이야.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이제 그만 울고 어른이 되십시오.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픈 일 때문에 아직도 눈물 흘리고 있나요?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어엿한 성인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비디오 게임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당신은 이제 10살이 아닙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엄청난 경쟁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했고 친구 사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싸우는 법과 스스로를 지키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법도 말입니다. 등이 벽에 맞닿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우리 안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깨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강인한 본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본능을 어떻게 끌어내는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역경과 위기, 혹독한 시련이야말로 우리 안의 진정한 본능을 일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약한 자는 고군분투할 뿐이지만 성공은 가장 강한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저함과 망설임이 느껴질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이제 어른이 될 시간이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용기를 내서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더 이상 어중간하게 당신 자신을 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기준을 높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너무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고,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준을 계속해서 높여나가십시오.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서 당신의 삶과 시간, 그리고 하루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때로 어떻게 진짜 어른이 되는지를 스스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 여정에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당신 안의 소년을 잠재우고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문제가 닥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저 울기만 합니까?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술로 지새웁니까? 분노에 차서 싸움을 겁니까? 아니면 세상과 담을 쌓고 좀비처럼 살아갑니까? 나는 너무 슬퍼요. 라고 말합니까? 슬픔은 삶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의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당신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 당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십시오.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통해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도전을 피하고 차가운 물에 발 담그기를 두려워하며 소파에 앉아 과자나 먹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도전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나아가 공격하십시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잠재워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모습, 당신의 지성과 탁월함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위대한 재능을 세상에 풀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체중 감량이든 경제적 목표든 마음가짐의 변화든 인간관계의 개선이든 상관없습니다. CEO가 되는 것이든 투자자가 되는 것이든 무엇이든 해내십시오. 올해는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잠들게 내버려두는 해가 아닙니다.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으니 나를 무너뜨릴 수도 없다. 당신이 아침에 해를 뜨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를 멈출 수 없다. 나의 목적, 나의 의지, 나의 헌신, 나의 동기는 오직 나의 일을 해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당신의 삶을 걸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불평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무례하지는 않았는가? 남 탓을 멈추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십시오. 변화는 현재의 고통이 변화의 고통보다 더 커질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낀다면 그 감정을 원동력으로 사용하십시오. 슬픔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연료로 삼으십시오.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당신이 그 감정들을 활용하십시오. 모든 소년이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녀는 어른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히 그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아이로 머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사업을 더 낫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꿈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생각만 해왔던 그 프로젝트를 대신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사업을 키워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관계를 개선해주고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예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때입니다. 아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색깔옷과 흰옷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아들이 요리를 하게 하고 장을 보게 하십시오. 주도권을 가르치십시오. 딸에게 주유소에서 직접 기름을 넣게 하십시오. 언젠가 내가 곁에 없을 때 스스로 차에 기름을 넣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독립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비디오 게임 속에서 목적의식과 동료애를 찾습니다. 현실에서 찾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상의 세계에서 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취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함께 겪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군대이든 운동팀이든 혹은 주짓수 도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피곤하고 가기 싫을 때도 훈련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규율입니다. 훈련이 끝났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과 비슷한 동지들을 만나 함께 어려움을 겪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목소리는 대부분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99%의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추악하고 비참한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든 일과 고된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설적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의 동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조던은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동료에게 시키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를 폭군이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함을 갈망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 속을 걷는 것에 만족합니까? 주변의 모든 이들이 멀리 사라지고 오직 거울 속에 자신과 대화하는 삶에 만족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은 당신의 놀이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그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팟캐스트를 3번 녹음하고 그만두었다고 해서 그들의 그럴 줄 알았다는 비아냥이 당신의 꿈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3번이라도 시도한 당신이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항상 당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팀의 일원으로서 리더를 지지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만성적인 자신감 부족에 시달린다면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기 전에 행동이 먼저여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더 이상 깨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했다면 알람이 울렸을 때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당신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자신감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신 내면의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방문하지 않는 그곳,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잊고 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당신만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을 쿡 찌르면 반대편에서 무언가 튀어나온다는 사실, 즉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남성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을 존중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공격성과 자기주장, 야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다만 그것은 잘 다듬어지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는 경쟁자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노력해야만 한다. 당신은 한 명의 어른입니다. 일어서서 어른답게 행동하십시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인기가 없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에 편안해지십시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 즉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다녀오거나 감옥에 다녀오거나 백만장자가 되면 어른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정비하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의 글을 읽고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말을 모두 버리고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을 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게 두십시오. 또 어떤 때에는 당신이 가장 모를지라도 그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마스터한다면 당신은 어떤 협상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성공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은 이미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최선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최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은 남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열정적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렸을 때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외치십시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것으로 숨쉬고 내가 바로 이것이야.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로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둘째, 위험한 사람이 되십시오. 위협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종종 가장 조용한 사람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배우십시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끊임없이 읽고, 듣고, 배우십시오. 넷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그것을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제 소년 시절의 작별을 고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는